네,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군요. 자, 이번 문제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군요. 자, 봅시다. 기업, 직장에 회식이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 이 말은 이 직장의 회식 문화를 누구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공유성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업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변동성과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의 개념이 변동한 거죠. 그럼 니은 변동성이네요. 이걸 문제라고 냈나?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문화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대요. 이거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문화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통체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 비슷한 문화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다양한 이 영역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즉 통체성이라는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기억니은 니가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리을, 디귿의 문화는 미음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의 문화랍니다. 조직 문화와 여가 문화를 줬네요. 이거 둘 다 무슨 의미예요? 맞습니다. 둘 다 좁은 의미가 아니라 둘 다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예술적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화입니다. 문화시설의 향유,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 구성원이 공유한 하나의 생활 양식 총체를 말합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유할 거고요. 여가 문화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가 문화를 또 공유하고 있겠죠. 둘 다 하나의 생활 양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둘 다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라서 16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논란의 17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왜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회문화의 이제 대학교 개론서 수준을 보면은 사회운동 이론 파트가 있는데, 사실 그거랑도 딱히 연결을 짓기가 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교과서 수준, 우리 수능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건 지문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굳이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중요한 계급 계층 이론을 빼고 사회 이동과 계층 구조 문제를 빼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독해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기업은 예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다수의 행동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자,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부를 중심으로 6월 민주항쟁을, 이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이런 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6월 민주항쟁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사회문화 파트가 아니라 역사 파트겠죠. 그래서 이 기억 1번은 즉흥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근무기 운동인가요? 오마이갓, 이거 IMF 탈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번과 관련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다수 행동이다. 기업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엎으려고 6월 민주항쟁을 한 건데요. 지금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서 일종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6월 민주항쟁을 펼쳤으니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은 당연히 답될 수 없고요. 자, 4번, 니은 기업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고 권력 구조를 변화시킨 거다. 이거는 당연히 6월 민주항쟁이 되겠네요. 4번 틀렸고요. 자연스럽게 5번 정답이겠네요. 기업 니은은 모두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이라네요. 그렇죠. 독립정권에 반대하면서 직선제 수용을 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6월 민주항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모기 운동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실시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그냥 이런 건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수능에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사회 변동이론이네요.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는요. 자, A를 지지하는 학자는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은 개발된 한국의 내일의 모습이라면서 사회 변동을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진보와 발전으로 설명한답니다. 사회 변동 이꼬르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A는 진화론이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자연스럽게 순환론인데 사회 변동을 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퇴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회 변동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즉 진화론을 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B는 순환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이건 A가 아니라 순환론이죠. 순환론. 동일한 과정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에 비유하면 순환론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틀렸고요. 진화론은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대. 복잡 및 분화가 바로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서구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 설명한다. 자, 서구 중심적 시각을 진화론이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리을.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역동적으로 대응도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도대체 생성인지 성장인지 쇠퇴인지 소멸의 단계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생성은 지났겠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변동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서 대응도 곤란하겠죠. 이게 바로 순환론의 대표 표현 중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진화론 순환론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근대화론과 종속이론도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세트맨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19번 문제 마지막 개념 문제네요.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이 발문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 때 2002 축구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수업 사례와 거의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솔직히 약간 놀랐어요. 어쨌든 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는 탄탄한 조직력과 체계적인 팀 전술 훈련을 강조했고 이 배구는 결국에 단체 경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에 개인보다 단체를 강조한 거죠. 이 단체는 다른 말로 사회가 될 수 있고 이 사회를 강조하는 결국에는 사회 실제론이 되겠네요. 답은 실제론이고요. 자, 반대로 을 같은 경우는 선수 각자의 실력이 팀 실력을 결정했고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을 강조했답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 선수 개개인이 한 거라고 해서 개인을 팀보다 더 강조했네요. 즉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했다는 거고 개인을 강조한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실제론의 관점은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인가요? 즉 이거는 개인을 강조한 거니까 명목론이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2번 실제론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는 행동을 한다. 즉 이건 개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회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말을 바꿔 표현한 거예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예요. 개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사회를 강조했으니까 실제로만 관련된 얘기겠고요. 4번 명목론의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중시하는데 사회 규범을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사회를 강조한 실제론이고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 5번 실제론 명목론 관점은 모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 제도의 개혁을 강조한다. 즉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했으니까 얘는 실제론이고요.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답만 해당됩니다. 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2번 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와,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자, 도표 문제니까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끊겠네요. 해설 강의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마지막 문제를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의 구도상 제가 여기서 설명했다면
왠지 다 잘렸을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지금 약간 울고 싶거든요. 뭐 다시 찍으면 어쩔 수 없죠. 일단 잡소리는 각설하고 마지막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갑국과 외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고요. T 플러스 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했다는 핵심 단서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을 줬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로 0세부터 14세 인구군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라는 단서를 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첨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단서를 줬습니다. 와,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팁은요. 이게 여러분들은 65세 여기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자, 다 보일 수 있게끔 65세 이상 인구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이상 인구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인구를 구하시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힘입니다. 각국의 T년과 T 플러스 80년 그리고 결국의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말이죠. 그래서 사실 20번 문제 고전 문제인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와 사회이동 파트가 안 나오고 이런 파트가 나온 거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굉장히 어색하군요. 자, 각국의 경우 15세, 65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입니다. 인구의 비는 T 플러스 8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도 모르고요. 15세부터 64세 이상 인구도 모르네요. 자, 첫 번째 보기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이 문제의 조건을 줬을 때 우리는 기준이 되는 애를 100명으로 놓고 푸시면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쉬워요. 기준연도의 인구수를 100명으로 가정. 대부분의 도표 문제는 마찬가지요. 100명이나 1000명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문제를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가 65세 이상 인구가 분자고요. 분모가 0세부터 14세 인구네요. 자, 0세부터 14세 인구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준 것 중에 하나가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T년 기준연도의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60%가 바로 0세부터 14세 인구니까 갑의 T년의 0세부터 14세 인구는 60명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거기서 우린 또 뭘 캐치해야 되냐면 노령화 지수가 바로 이 0세부터 14세 인구, 즉 60명분의 65세 이상 인구거든요. 적어드릴게요.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이라는 거예요? 25라는 거예요. 25%. 노령화 지수가 여기 25가 나와 있는데 이 값이 바로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65세 이상 인구를 제가 X로 바꾸면 미지수 X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 X값이 바로 65세 이상 인구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곱하면 되잖아요. 60 곱하기 25에서 100을 나누면 이건 몇이에요? 맞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5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T년도, 기준연도의 총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으니까 이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5명이군요. 뭐 터무니없는 숫자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T 플러스 80년은 문제에서 줬듯이 각각 2배로 증가했다는 표현을 줬어요. 그러면은 T 플러스 80년은 총 인구수가 200명이라는 거고요. 이 200명 중에 0세 14세 비율이 30%입니다. 30%니까 200명 중에 30%는 동일하게
6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60분의 x 곱하기 100은 몇 %다? 5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60 곱하기 50은 3000이고요. 3000을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때 65세 이상 인구는 3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1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분표를 여러 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을도 표를 채워볼게요. 자, 을도 동일하게 T년도의 인구수는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 이 전체 인구에서 이 0세부터 14세 인구는 50%니까 50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동일하게 그럼 50분의 x 곱하기 100이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인구는 10명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15세부터 64세 이상 인구는 4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80년은 인구가 2배 증가한 거니까 200명 중에 20%니까 우리 0세부터 40세 이상 14세 이상 인구가 4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40명 중에 40명 분의 x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와, 무려 125네요. 125랍니다. 식을 제대로 세웠나? 제대로 세운 게 맞죠? 자,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숫자를 한번 줄여볼게요. 2, 5고요. 자, 그러면은 곱하면은 250이네요. 250을 5로 나누면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계산 실수했나 확인해봤는데 계산 실수를 안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진 않았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타당해보고요. 합리화해보고요. 자연스럽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1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이 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 표를 채워 넣었어요. 자, 이 표를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판별할 수 있겠죠. 자, 표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각국의 경우 15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입니다. 인구의 비를 물었어요. 인구의 비는 T8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하거든요. T년을 보면요. 15세 이상부터 64세 인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고요. 25분의 65세 이상 인구니까 15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보자. 15세부터 65세니까 110분의 T 플러스 80에 65세 이상 인구니까 30이네요. 자,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T년이 더 크죠. 그러니까 T 플러스 80년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건 더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다음 2번. 열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출산율 감소라고 했네요. 자, 보죠. 열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출산율 감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산율이 감소하면은 이게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령화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출산율 감소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평균 수명의 연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출산율 감소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T 플러스 80년에 15세부터 64세 인구 비율을 물었네요.
비율 대비 0세부터 14세 인구의 비율을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비율까지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t 플러스 80년이니까 자, 한번 값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값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64세 15세부터 64세면은 저기 있군요. 저기 보니까 25%로 제가 구해놨네요. 기준연도가 우리가 인구수가 100이니까 저기 있는 수치를 그대로 써서 25%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25%분의 0세분의 14세의 인구 비율은 근데 이거 25로 하면 안 되는군요. 죄송하네요. 다시 찍고 싶네. 근데 이미 많이 진행됐으니까 그냥 할게요. 왜냐면 t년이 아니라 t 플러스 80년이니까. 이거 이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봐야 돼요. 자, t 플러스 80년의 각국인데요. 각국은 보니까 t 플러스 80년, 즉 200분의 110이 되겠네요. 200분의 110이면 몇 퍼센트? 55%군요. 55%분의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인구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이니까 30이네요. 여기까지 돌려야 돼요. 55분의 30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80이니까 200분의 동일하게 11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모값은 55로 동일하겠네요. 55분의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 20입니다. 그러면은 값이 더 크니까 일국이 각국보다 더 크다고 해서 3번은 틀렸네요. 일국이 각국보다 작습니다. 뭔가 조금 허술한 해석이네요.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이해는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t년과 t 플러스 80년 비교했을 때 일국은 각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했대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별점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0%로 고령화, 고령사회, 그다음 초고령 사회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 지저분한데 제가 조금 지울게요. 지워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4번을 해설해 보면은 자, 일단 t년을 보세요. t년은 전체 인구가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15입니다. 15니까 이게 각국이거든요. 각국 같은 경우는 t년이 15%고요. 그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총 인구가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어요. 200명 중에 3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동일하게 15%예요. 둘 다 15%예요. 즉 각국 같은 경우는 15%니까 둘 다 고령화 사회예요. 자, 각국은 둘 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t년은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40명이 아니라 10명이군요. 10명이니까 10%죠. t 플러스 80년은 200명 중에 50명이니까 25%. 그러면 10%면은 14%보다는 작으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써있군요. 고령화 사회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25%니까 초고령 사회. 어때? 그러면은 4번에서 보면은 외국은 각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갖다 해설하기 힘들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의 경우 각국과 외국 모두 0세부터 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랍니다. 자, 보면은 t년 대비거든요.
0세부터 14세 인구는 을국은 감소했어요. 10명이 감소했는데 각국 같은 경우는 서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인 것은 각국 을국 모두가 아니라 을국만 해당되겠네요. 각국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와! 어떠신가요? 사실 20번 해설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어설프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이 수학 계산에서 좀 버벅거린 거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게 표를 제가 정리해버려가지고 조금 좀 힘이 있었지만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걸로 일단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도표 문제, 내 문제라 멘탈 붕괴되면서 개념 문제가 쉬운데도 개념 문제도 제대로 못 보고 아마 많이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6월 모의고사는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어렵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때 조금 난이도 조금 낮춰서 자신감 가지라고 해주고 수능 때는 이제 그때 천차만별이긴 하네요. 어쨌든 6월 문제가 녹록지 않았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표 문제가 내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낙담하셨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몰랐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제대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뭐든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6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